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담당 판사가 최순실 독일 정착을 도와준 임모 씨의 사위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최태민과 만난 적 있고 최순실의 독일 방문 때 지인에게 최순실을 소개해 준 적은 있으나 최순실의 후견인은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군사정권이 강탈한 민간인의 사유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도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의 재산으로 만든 거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간 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 두 사람과 동시에 직간접 인연이 있는 사람의 사위가 하필이면 경제공동체로 지목된 박근혜 최순실에게 몇백억을 건넨 삼성의 재판을 받는다. 이건 우연이라면 대단한 우연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기막힌 우연이 참 필요한 순간 잘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안민석 의원이 저희 고정 코너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왔어요. 어제 실시간 검색순위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이영훈 부장판사 이름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치밀한 추적하에 나온 결과물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정말 몇 가지 우연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누가 최순실을 처음에 소개해줬냐,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고요. 네, 저희도 한번 보도한 바가 있는데 윤남수 씨라고요. 네네.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이죠.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활동할 때 집사로 불린, 예,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준 분인데 그분의 부친 윤남수 씨.
그러니까 초기 정착을 도와준 분이죠. 초기 정착을. 근데 윤남수 씨한테 최초로 누구한테 최순실 소개를 받았냐.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 독일 갔을 때 물어봤더니 누구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삼성 관련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실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안 됐는지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사마로만 보면 아직 모르겠어요. 예, 첫 공판기를 갔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변호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재판장께서 많이 들어주셨는데 특검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기각을 하거나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들어보자고 했으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어주면 상쇄될 일이긴 하나 이제 그런 논란이 어쨌든 있자 안민석 의원이 누가 그런 건가 하고 쳐다보게 됐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게 어디서 들어본 사람의 이름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 연결하다 보니 본인도 이게 전기가 왔다고 갑자기 우연히 문자도 보내주는데 보니까 우연 몇 가지가 겹쳐서 알아낸 거예요. 네. 그 알아내는 우연도 우연이지만 이 우연도 대단한 우연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치면 이제 요지는 그거잖아요. 우연이다. 법원의 해명 요지는 그죠? 네,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전에는 장인이 최 씨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없다고 한다. 예, 그렇죠. 네. 사회는 직접 겪지 않은 일이니까 없다고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걸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네. 너무 지난 일이고. 근데 이제 이상한 지점, 사실 벼락도 맞으니까요, 사람이. 우연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깔끔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면 우연이라고 치더라도 70년대 독일 유학을 하고 정수장학회 이사를 하고 최태민을 만났고 최순실을 알고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소개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모집단이. 딱 한 분 아닐까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집합을 다 차들이면. 왜냐면, 일단,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 자체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정수장학회 이사장 아무나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했었죠. 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생전에는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 했던 거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친구나. 네. 그리고 사후에는 유경재단 혹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모 아니면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던 아무나 이사장을 하거나 이사를 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런 교집합이 몇 명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한 분이거나 많아야 한두 분. 근데 하필이면 그 대한민국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밖에 없을 분의 사이가 70년 만에 구속된 이 삼성 부회장, 더군다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런 우연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상하기는 대다 이상하긴 한 겁니다. 더 이상의 표현이 없나요? 대다 이상합니다, 저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니 뭐 더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정훈 판사 경우에는 이영훈 판사. 죄송합니다. 예. 이영훈 판사 경우에는 어떤 보직을 거쳤나 봤더니 행정처 보직을 쭉 거쳤더라고요. 예. 이건 법원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법원의 이제 윗사람들, 윗분들, 양성태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그분들 입맛에 맞는 분이었다. 네. 일을 잘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성적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성적 좋으면으로 네. 이 자리에 못 간답니다. 네. 연속으로는. 제가 또 물어봤죠.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쨌든 법원에서 굉장히 잘 나간 분이었다. 예.
그랬다는 거죠. 이게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예. 네, 하지만 법원은 재배당을 고려하고는 있진 않다, 검토하고 있진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재배당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해도 어떤 한쪽에 조그만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도 그게 이 일과 합쳐져서 중폭될 것 같은데 법원은 이제 재배당하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하지만 이 정도면 사연이 되죠. 전 국민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배당도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재배당입니다. 첫 번째 재배당입니다. 왜냐하면 조희연 판사라고요. 네. 구속영장 기각했던 판사한테 첫 재판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 영장이 재배당이 된 건데요.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근데 뭐랄까요. 그 해명과 약간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이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84년, 88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았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는요. 그렇게 연도를 특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명과는 다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정수장학회 연역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 나올 거란 말이죠. 자료 같은 거를.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기억보다는 단순히. 이렇게 되면은 앞 해명과 틀린 앞 해명인지 사실 아니거나 기억에 착오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순 기억 착오보다 더 중요한 거는 84년, 88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최태민 씨가 정수장학회를 사실상 직함 없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해지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에 이 일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이게 맞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 첫 번째 해명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데 근무기간이 84년이면 사후에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최태민 씨가 정수장학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사를 했다면 최태민 씨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를 모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최순실 씨를 독일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한 당사자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 70년대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됐다고 추정해 볼 만한 이 근무 시한만 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언론들이 붙었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좀 있으면. 예. 첫 번째 보도상으로는 그래요. 예. 근무 시한만 80년도이기만 해도 이 해명 전체가 틀이 흔들립니다. 희한한 사건이에요. 예.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정수장학회도 참 이상한 장학회죠. 히스토리가. 네. 네, 원래 부일장학회였었는데요. 네. 강탈을 해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산일보 지금 이제 MBC죠. 한국문화방송. 네. MBC 박근혜 전 대통령이 MBC 대주주인 이유가 이거죠. 네. 이걸 강탈당한 분의 이제 자녀들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강탈한 건 맞지만 공소시효가 소멸돼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이 재산이 그냥 남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인데 사실상 대통령에 있는 분이 당시 중정이었나요? 보안사였나요? 예.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가둬놓고 수갑 채워가지고 협박해서 사인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한 다음에 네. 국가를 위해서 재산 내야 된다. 이렇게 각서받고 석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뺏긴 거라고, 강탈당한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법원은 인정도 했어요. 강탈이라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소멸됐다고. 국가 권력이 사실상 의한 거죠.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또 논쟁거리도 남아있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유재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고 80년대는 최태민 씨가 직함은 없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배한 거 아니냐. 80년대는 그렇다고 이제 보여지는 정황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영란부터 비롯해가지고.
이상한 사건입니다. 네, 이런 의원은 참으로 기이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주시를 좀 길게 했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현재까지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한 바가 없거든요. 게다가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요. 검찰과 특검이 한 번씩 다 시도했지만 압수수색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왔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이유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압수수색을 수사 초기에만 합니까? 중반에도 하고 뭐 마무리에도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이유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엔 이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모종의 딜을 한 게 아니냐. 야. 특히 이제 청와대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했겠죠. 예, 그런 사진도. 우리가 잘 조사 받을 테니까 거기는 압수수색 하지 말아줘. 뭐 이런 딜의 결과가 아닐까. 예.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굳이 하지 않으면서 또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가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불필요하다는 이런 해명은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증거인멸 계속해서 지금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네. 증거를 없앴다고 하면 없앤 것조차도 지금은 서버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없어진 로그 기록이라도 확인하고 뭐 이런 특검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럼 혐의가 추가되는 거죠. 증거인멸 네. 혐의까지요. 검찰이 지금까지 하는 바로 봐서는 네. 구속 기소는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적정한 선을 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이 폭력을 조장하고 과격한 위협을 일삼은 친박단체 인사들 가운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입건했습니다.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는 몽둥이를 들고 간 게 잘못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다른 친박 인사들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밌는 답변이네요. 몽둥이를 들고 가는 게 잘못인 줄 몰랐다. 네. 들고만 가면 잘못이 아니죠. 말도 했습니다. 목을 따겠다라는 등이에요. 아니 제 말은 네. 몽둥이를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게 치매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랬단 모르겠는데 그걸로 협박을 하려고 위협을 하려고 한 건데 예. 답변이 본인을 순진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는 걸까요? 이게. 하지만 그 영상이 너무나 증거이기 때문에요. 네. 순진한 컨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 같고 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중요한 제목들 체크해볼까요? 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눈에 띄는 우편물 하나 있었는데요. 통신요금 고지서였지만 거기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요. 집전화 개설 당시에 안 전 비서관 명의로 개설했다면서 해당 고지서는 집전화 요금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참 이상한 뉴스네요. 아니 이게 휴대폰을 차명으로 했다는 거는 이제 여러 차례 나왔고 왜 그랬는지도 이해했는데 자기가 살 집인데 왜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죠? 이건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할 이유가 뭘까요? 가족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야 사실 저도 이렇게 처음 봐서요. 집 전화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그 집에 살았다거나 동거인으로 올려서 이게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본인이 살 집인데 본인 이름으로 개설 안 하고 이상하네요. 이건 진짜 이유를 좀 기자들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안봉근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 그 하루 이틀 산 집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상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는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상합니까 어떻게? 집 전화 개설을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했다. 추가 취재를 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2년 2월달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요. 진돗개 2마리 들고 청와대 들어갔습니다. 그때 삼성동 자택 이웃들이 취임 축하하면서 선물한 강아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요. 그 모습이 기획된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의 부탁을 받아서 주민이 진돗개를 선물한 거고요. 호남 출신 주민이 호남에 있는 진돗개를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한 주민이 영호남 화합의 의미로 진돗개를 선물합니다 하고 그런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위원회의 부탁을 받은 주민이 선물을 한 것이다. 진돗개 선물을 부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 진돗개 값도 쳐줬답니까? 기사에 따르면 돈은 A씨가 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모습 자체가 기획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기획이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본인이 연설을 비롯하여 모든 행위 자체가 지금 기획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기획이라고 하면 허탈한 거죠. 세월호 참사 때 안산에 갔을 때 그 할머님 한 분 등장하셨잖아요. 네. 할머님을 사전에 섭외했다 아니다 가지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청와대에서는 부인했죠. 당시 노컷 뉴스였던가요? 네, 그걸로 고소까지 했었습니다. 네. 언론사를요. 거기서는 이제 청와대 관계자 발로 기획된 거라고 말을 했는데 기획이든 아니든 확실한 건 그분이 유가족은 아니었어요. 네. 유가족 아닌 분을 붙들고 울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딱 한 분 그 카메라 앞에 나타난 분인데 그분이 유가족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데 강아지까지 기획이라고 하니까. 네, 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개 이름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특검이 발견한 정호성 문서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진돗개 HWP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개 이름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개 이름을 정해달라고? 네, 그래서 개 이름은 암컷은 새로미, 수컷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라고 최순실 씨가 지어서 되돌려보냈군요. 네. 이 정권 전체가 기획이고, 박 대통령 모습 전체가 기획이고, 다 연출된 거라고 생각하면, 허망한 거죠, 사실은. 그,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4년 동안 이게 연극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미니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군요. 제가 오늘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혀가 많이 돌아가고요. 단어 발언은, 말도 잘 안 되네요. 예, 단어를 토해내는, 숫자도 적습니다. 저희 말 진짜 꼬이네, 오늘. 큰일 났네. 자, 지난 3월 11일, 촛불 집회가 끝이 났어요. 근데 빚이 1억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박근혜 정권 퇴진 행동 박진 상황실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적자가 왜 났습니까? 저희가 미니 인터뷰니까 핵심만 짚어보죠. 적자가 왜 났죠? 저희가 사실 행사를 하면 그때그때 모금으로 그렇죠. 거의 행사를 치렀는데요. 네. 이번에 탄핵을 앞두고 전날, 당일, 주말 이렇게 행사를 했잖아요. 집회를. 3일 연속했죠. 예. 네. 무대나 뭐 이런 설치는 그대로인데 아하. 모금 자체는 마지막 날 하루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촛불 집회는 제가 알기로 매번 집회할 때마다 현장에서 돈을 내신 분들 첫 번째. 네. 그리고 또 그 계좌를 알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다음에 입금해 주시는 분들. 이 두 가지 예산만으로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덩치는 이제 사실 현장 모금이 현장 모금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헌재 판결 전후로 해서는 3일 연속이었는데 그때 네, 그렇죠. 실제 모금이 될 정도의 인원이 나오신 건 마지막 집회였기 때문에 네. 아하, 그 앞에 두 번은 장비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3일 중에 하루는 저희 상황 이런 걸 알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광장에 같이 선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라는 업체 분들이 한 1회분은 후원을 하신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안 그랬으면 저희 빚이 2억이었겠죠. 장치를 하신 분들이 이틀은 빼주신 거군요, 거의. 하루를 빼주시고 그래서 거군요. 이제 1억 좀 넘게 빚이 남았죠. 그렇군요.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박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 원래 이 촛불 집회가 당일 벌어 당일 쓰는 구조였잖아요. 네. 똔똔 구조라고. 예. 똔똔 구조. 집회를 그때 모인 분들이 돈을 모아주지 않으면 집회 끝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하지만 이때까지는 적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엔 적자가 됐다는 거군요. 예. 네, 조금씩 뭐 미수도 되고 조금 흑자로 돌아서기도 하다가 거의 탄핵 전에 이제 거의 이렇게 같았죠. 다 갚았는데. 탄핵. 네, 근데 마지막에 헌재 판결 전후로 연속 3일을 하는 바람에.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모금을 할 문제인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사무국장이랑 상의하다가 개인 페이스북에 이런 사정을 좀 썼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틀 동안 엄청나게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그럼 저희 방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도 혹시 아직도 그걸 못 갚아가지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고, 그죠? 네, 누구 한 사람 뭐 급여를 받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끝났는데 1억씩이나 빚이 남았으면 큰일 났다 싶어서 저희가 연결했는데 다 찼어요?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후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얘기한 게 처음인데, 앞으로 이제 2번의 집회를 더 해야 되는데, 결국 또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럼 그때 또 다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정도의 통장, 후원 내역을 발표하기 전까지만은 일단 뭐 인터뷰나 이런 걸 좀 하자.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1억 빚을 놓고 봤을 때 저희 되게 좀 막막했거든요. 네. 시민단체들이 갚아야 되는 문제인가.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절대 못 갚을 액수죠. 또 하나는 이게 이러다가 자칫 이 업체들한테 미수금을 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까 걱정하다가 이 상황이 시민들의 정말 자발적인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후원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에 대한 너무 큰 감사, 여러분들이 역시나 기적의 주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다 알겠고요. 계좌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이렇게 치면요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 바로 후원 계좌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 최근에 보니까 가짜 계좌를 쓰신 분도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고요. 이승철로 끝나는 예금주가 이승철이 요 계좌로만. 예금주가 꼭 이찬스에 또 사기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니, 많지는 않으신데요. 꼭 깨알같이 또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금주가 이승철, 정경련 회장이랑 이름이 같죠. 이승철, 농협, 정경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인터넷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행동, 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 퇴진행동 검색해서 찾아보면 계좌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일반 시민들도 이 비상행동에 고마움이 참 많습니다. 네. 시민들이 주인공이신데 저희 마땅히 할 일 한 겁니다. 네. 닭살 돋으니까 서로 이제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집회가 지난번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추가 집회가 있나요? 매주 하는 주말 집회는 이제 하지 않는다고요. 네,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차례 정도 더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요. 3월 25일과 4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15일, 4월 15일. 4월 15일은 4월 16일 세월호 3주기 하루 전날. 예. 네. 3월 25일은 아직 박근혜 대통령 구속 문제나 여러 가지 남아 있어서 3월에 한 번 더 하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대선까지 좀 가면서 더 필요하면 한두 차례 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확정됐거나 계획된 건 아니고 네.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애초에 이 집회를 시작한 정신에 거스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때 할 수도 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박진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황교안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리고 향후 선택 임명진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인터뷰 때 저더러 대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기억하시네요. 네. 요즘 위원장 하시느라 힘드시죠? 뭘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행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아니요,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 근데 어제 제가 너무 큰일도 많고 그리고 큰일들이 그렇죠. 사실은 기대했던 바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임명진 물러가라고 친박 집회가 그냥 네. 그죠? 네. 왜 그렇게 매일 합니다. 예? 매일 이따금 하고요. 당사 앞에서는요. 저희 집 앞에서는 매일 하고 그렇습니다. 집 앞에서도 아니 자유한국당의 대표신데 왜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글쎄, 뭐 자기들이 좀 대표를 이게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기가 있는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물러가면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당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당 대표는 인기가 없는 거죠. 저는 인기가 있어서 이 자리가 인기가 있는 자리라 여러 사람이 지금 탐내고 있어서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혹시 어느 시점까지만 하고 나야 관둬야 되겠다 내심 그렇게 생각하신? 뭐 예를 들면 자꾸 저렇게 하고 싶은 분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뭐 좀 같이 좀 서로 좋은 자리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언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꽃이나 좀 피면. 혹시 그 말씀은 당권을 노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리는데 혹시 지금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9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계산도 혹시 그런 건가요?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은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명도를 좀 높이고 세를 만들어서 이후 당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포석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까요? 글쎄, 너무 많이 나오셨잖아요. 뭐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뭐 사람들 마음은 모르겠지만 뭐 혹시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다음 뭐 들리는 말로 다음번 무슨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요. 차차기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 다 뭐 정치하는 분들이 앞날을 설계하고 계산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또 그 나쁜 거 아니죠, 뭐. 네. 그렇긴 한데 너무 많아서요. 아니 다다익선이죠.
우리 당이 그 많은 그 규모가 되는 당인데 예. 무슨 뭐 2명, 3명 다른 당처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저 역사도 있고 규모도 있는 당이니까 9명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10명 중 한 분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거죠. 9명이죠. 9명. 예. 네. 지금까지는 9명인데 제 말은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죠. 우리가 이제 40대로부터 70대, 뭐 지역도 다양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그 폭이 넓어요.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요. 네. 그러니까 뭐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원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또 폭을 넓혀주는 것도 당대표가 해야 되는 하나의 임무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네. 비대위원장 되신 다음에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제가요? 네. 예. 식구들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애골수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민주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네. 친박 집회, 저도 사실 어제 여의도에 잠깐 들렸다 그 앞에서 잠깐 봤거든요. 근데 친박 집회. 그러셨군요. 네. 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 임명진을 규탄한다. 이거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그 친박 입장에서는 헌재 판결을 그렇게 쉽게 승복해버리면 되느냐. 네. 위원장님은 이제 당연히 헌재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고 당론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주로 비판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이 90% 이상 훨씬 많은데요. 네. 우리 당이 이제 헌법 질서 안에 있는 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당으로서는 당연히 헌정 질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저는 수용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박 집회가 더 그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그런 승복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박 대통령을 우연한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그게 우연한 건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박 대통령의 진심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을 안 하면 청와대에서 나오셨겠습니까? 말로 표현 안 했다. 청와대를 떠난 자체가 승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나간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시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승복 차원에서 떠났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떻든지 간에 떠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건데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 그냥 퇴거죠. 퇴거. 무슨 누가 박 대통령을 끌어낸 것도 아니고요. 법이 끌어낸 거죠. 법이. 아니 그 수용한 거 아닙니까? 법이 끌어냈다. 글쎄 법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거기서 안 떠날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떠났으면은 그 자체로 메시지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건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냥 퇴거 당한 것이고 제 말은 어떤지 간에 법에 따라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 표시를 안 했다 그러는데요. 의사 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글로 하기도 하고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행위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하게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는 그 뜻을 국민들에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굉장히 자꾸 수용해서 관저도 떠나고 그랬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더군다나 박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박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는 일이고 박 대통령의 뜻을 저는 거스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데 선택지라는 건 결국 승복 아니면 불복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승복한다. 판결 존중한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불복의 메시지를 익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이거를 말 한마디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위로서 수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거죠.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하간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저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 입장이 불복한다는
대통령이 불복하면 불복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많은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고 헐뜯고 왜 자꾸들 그러십니까? 이분이 그만큼 하셨으면 잘하셨다 이렇게 하고 사저에서 편히 지내시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지. 왜들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저 이해 갑니다. 예,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더 뭐라붙이지는 않겠고요. 예. 곤란하실 테니까.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서로 합의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삼성동계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돌아온 첫날, 그동안 인간적 관계도 오래됐는데, 그리고 청와대를 나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나쁜 일로. 차단한 건 이해갑니다, 저도.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는데, 그게 왜 역할 분담을 해서 뭐 대변인은 누가 하고, 뭐, 총괄을 누가 하고, 법은 누가 하고, 뭐 이런 식의 도표가 언론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네. 저도 그거 보고.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의논한 바도 없고 또 뭐 박 대통령이 뭐 그렇게 지시했다는 그런 바도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다만 한두 사람이 야 우리 이렇게 좀 해서 박 대통령을 잘 모시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와전됐다 확대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명을 들으셨어요? 제가 좀 거기 관계된 분들을 되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밖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네. 아직 뭐 그 이상의 행위는 없었으니까요. 네. 네네. 저도 거기까지만 그 말을 증명하는 건, 그 다음에 뭐, 누가 수행하는 사람 수행한 적도 없고, 뭐, 대변인 대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이유만으로는 아닌 것이, 왜냐면, 나오셔야 수행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대변을 할 텐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 일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2월 중순께부터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른 당들에게 헌재 판결 승복하라의 서약서도 요구하고 원내대표도 그랬고 원유철 의원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헌재 기각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확신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왜 그렇게 자신을 했던 건가요? 내부적으로 확실했다라는 말씀은 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내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부에 있는데요. 우리 당 안에 뭐 이렇게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될 거라면 법리적으로 확신하신 분들이 그렇게 있었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아니 뭐 아무래도 우리 당의 소속 국회 대통령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니까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기각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기류가 뭐 사실로 있었습니다. 네. 있긴 있었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뭐 마음도 못 가지나요? 마음을 가지셔도 되는데 마음을 그런 상황이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직접 행동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기각됐으면 좋겠다. 뭐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왜 나쁜가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80% 이상이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믿는 여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80%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들 자유고 아무리 20%라도 우린 기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자유지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탄핵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졌으니 당신들도 꼭 그렇게 가져라.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야 원래 간절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렵겠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객관적으로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던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거는 뭐 이제 감정적으로 바람 때문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마지막까지 그 기각을 확신했다는 것도 그런 이유였을까요? 저는 청와대 내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이요, 저까지를 포함해서 청와대 내부와 이렇게 교감을 가지셨던 분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그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장님 몰래 하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예. 이게 제대로 된 대표가 아니었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하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한테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직은 예.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네, 하여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위원장님을 예. 하시다가 조만간 관두실 것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네. 뭔가 아니 그거 기한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뭐 정상적으로 전당대로 뽑힌 그 대표도 기한이 있잖아요. 2년이고요. 예. 더군다나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요. 이제 비상시기까지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직책에. 대선까지만. 그러니까 뭐 그만둘 때가 있죠. 제가 평생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하기는 저보고 뭐 당권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기왕에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아주 친하게 대선 기간 동안 네. 인발부가 되셨으니까. 예. 계속 당권을 장악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대선 후보로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 대선 후보는 틀렸어요. 우선 돈이 1억이 없어서 못했고요. 또 등록 기간도 지났고요. 네. 당권이요? 예.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자꾸 비판해서 못하겠어요. 사실은 또 데모도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서. 아니 제가 비판한 적은 없는데 질문만 드렸지.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건데 네. 임명진 위원장님에게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된 게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 오보입니다. 그런 말을 한 보도를 한 신문에 저희들이 정정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 김종인 씨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당 보고 후보 내라 말라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예, 본인 자신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 그날 만나서 직접 했던 얘기의 골자는 뭔가요? 아니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더군다나 정치 해결하면 윤여준 씨를 거기다가 왜 끌어넣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잘 있다고 만나는 정치 얘기할 때 윤여준 씨 있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 무슨 우리 당 얘기하고 이제 삼지대 얘기하는데 윤여준 씨가 꼭 필요하진 않잖아요. 삼지도 같이 하실 수도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밖으로 나가니까 비밀이. 네. 우리 그냥 평범한 얘기했고요. 그분 또 개헌론자고 저도 개헌론자고.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세상 어려운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한탄도 하고 또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선대적거든요 저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도 좀 조언도 구하고 그냥 1시간 정도 밥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그 회동의 결과로 특별히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건 없었다? 근데 인간적인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서먹서먹한 것보다는. 네. 혹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추천된다든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김종인 전 대표. 설명이 어렵잖아요. 자유한국당에 계시다가 민주당 가셨다가 탈당하셨다 또 자유한국당에 오신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 그런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건 안 하실 거고. 설명이 어렵다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시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개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네. 우선 이제 개헌 법안 자체가 없는데 투표일부터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3당에. 네. 법안이 없는데 투표일부터 선언한 것은 이건 좀 오바 아닙니까?
제가 아는 대로요. 우리 다 세 당이 법안을 냈고요. 예. 비교를 해보니까 다 비슷하답니다. 그렇다고 같은 하더라도 단일안을 만드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요.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리고서 뭐 이렇게 과정을 채워나가는 것도 이론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 또 있다.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기도. 서둘러야 된다. 예, 개헌이라는 거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두 달도 못 남았잖아요. 예.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서야 됩니다. 저는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을 하기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자, 한 가지만.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죠, 조만간. 그러겠습니다. 한번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